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도움 주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말 너무 공감합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시 뻗는다고 하잖아요. 어쩜 하나같이 염치 없는 인간들 같은 행동을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바라는 사람도 많죠. 아니면 가족한테 도움을 바란다거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여러분 도와주실 건가요? 뭐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도와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만 도와줄 것 같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 도와준다고 사실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이 먹고 형편이 안 좋아지는 사람을 도와주잖아.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냥 한 번은 끝날까요? 한 번만 도움받고 그냥 앞으로는 도움 안 받을까? 야, 뭐 내 처지 봐서 도와주는 거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 나 힘들다. 안 도와줘도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신경 쓰지 말고 미약가님 해라. 내가 어떻게 살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이겠지만 보통 나이 먹고 돈이 없고 형편이 안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도 나이 먹고 뭔가 좀 형편이 안 좋다거나 뭐 사업 실패도 뭐 빚이 많다거나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한테 뭔가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예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과거에 도움받은 적이 있다 보니까 뭐 체면치레 같은 생각으로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도움받으면 계속 도움받으려 그래요. 계속. 한 번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면 계속 밥 사달라 술 사달라 그래.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 먹고 가진 게 없으면 보통 없어진 게 뭐냐면 염치예요. 염치. 부끄러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다 큰 성인이 나이 한참 먹었는데 뭐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매번 얻어먹는 건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보통 후배한테 사주는 게 기본적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없다 보니 계속 얻어먹어. 사실 모양새는 안 좋잖아 이게. 뭐 얻어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고 뭐 꼬꾸라지고 뭔가 이제 좀 돈이 없게 되면 염치가 없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얻어먹으려면 밑도 끝도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많아져. 맨 처음에는 밥 사주니까 야 담배 사달라. 담배 사주니까 뭐 술 사달라. 술 사주니까 뭐 돈 얼마 달라. 뭐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해. 얼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 무슨 스폰서 마냥.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나이가 좀 차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어떤 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어릴 때 좀 알고 지낸 그 형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형님이 뭐 나이 먹고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혼자서 그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좀 뵌 적이 있는데 그분 이제 집에 가보니까 거의 뭐 말이 집이지 거의 폐인처럼 살더라. 누가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고 연도 끊어졌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측은한 마음에 내가 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더니 웃긴 게 이 양반이 내가 몇 번 사주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사달라고 한다. 뭐 돈 필요할 때 있으면. 그래서 연락 끊었다. 다시는 가지 않는다.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노후대비 못한 부모가 자식 이렇게 자식한테 맨날 돈 달라고 이렇게 좀 떼쓰는 경우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 도와주는 거 맞아. 근데 이것저것 다 도와라 그래, 이것저것. 왜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야. 노후 대비 전혀 안 돼 있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해본 적 없다 보니까 자식한테 계속 빨대 꼽으려 그래. 자식한테. 근데 자식한테 이제 해준 건 별로 없어요. 뭐 학원도 안 보내줬고 용돈도 많이 못 줬고 그래서
자식이 이제 같이 살 때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 자식이 그래도 알아서 철들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나는 정착을 했어. 근데 자꾸 엄마라는 사람이 돈 필요하면 전화를 주는 거야, 이게. 한두 번 든 게 아니야. 계속 달라 그래.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해줘야 될까, 이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왕래를 안 합니다, 이게. 예. 아무리 부모를 하더라도, 뭐, 자식한테 도와달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자식도 사람이잖아, 이게. 자식도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식은 평생 부모 병수 받들고 그냥 노후 자금만 계속 갖다 대고 하다가 뭐 청춘 끝나야 됩니까? 뭐, 자식 인생 없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한테 딱히 뭐 이렇게 잘해준 게 없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 먹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게. 진짜로.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 나이 먹고 돈 없다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이 노후 대비 다 돼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 있으면 자식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도와주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니들 아까님이 해라. 어? 뭐 안 챙겨줘도 되니까 니들이 나가서 열심히 살고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뭐 시집장 갈 때 못해라 이런 말 하지. 이것저것 해달라고 안 합니다, 이게. 근데 보통 나이 먹고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없는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뭐 조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게. 물론 그만큼 자식한테 의지할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자식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참 부끄러운 거야. 내가 자식한테 의지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해놓은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늙은 부모 자꾸 뭐 자식한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아마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많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줘요? 각자 도생 사회인데 지 먹고 사는 건 지가 알아서 해야죠. 요즘같이 각박한 사회에 도움을 바라고 있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가족도 못 도와줘, 여러분.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막 도와주고 안고 가고 책임지고 이거 옛날 문화예요, 옛날 문화.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부모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한테 그만 빨대 꽂고 알아서 살아야 돼. 사실 나이 먹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덧보려고 하는 거 사실 나는 이거 좀 문제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늙은 부모님 중에서 발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 추가하면 어떤 마인드냐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넌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도움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아직까지 있어. 뭐냐. 특히나 늙어서 이제 노후대비 못한 부모가 믿을 게 자식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한테 정말 좀 맹목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문화도 없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마찬가지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요. 남은 한쪽이 떠납니다. 무조건 떠나. 부부간에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 근데 한쪽이 계속 맹목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의존하면 남은 한쪽이 평생 안고 갈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결혼 문화 바뀌잖아요. 남자가 돈을 버는데 뭐 여자가 살림을 안 해. 근데 자꾸 빨대만 꼽으려고 그래. 그러면 같이 안 산다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앞으로 의존적인 마인드로 가지고는 절대 인간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기 말대로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어느 정도 직급과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가 있어. 내가 나이 먹고 형편이 안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는 자체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 맞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 먹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고 뭐 가진 돈이 없고 확실한 직업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바란다. 그러면 안 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바라는 순간 나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졌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족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 지인이나 심지어는 국가에까지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할 것입니다. 멀리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한테 짐이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한테 짐이 되면 그 짐을 안고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다해야 돼. 각자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답게 사시고 누구한테 도움 받을 정도로 나이 먹고 돈이 부족한 상황, 여유가 없는 상황 만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